(2035년) 삼성 본사 위쪽에 외계인 게이트가 열리고 제드래곤은 전략 병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전쟁을 벌입니다.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 로봇과 싸움을 벌이는 로봇의 가슴에는 빅스비 문양이 여차저차해서 다다른 엔드게임. 제드래곤은 IT 전쟁의 마지막을 핑거 스냅으로 마무리한다. 제드래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톡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이야기로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로봇 관련된 이야기로 마련을 했습니다. 마블 유니버스 최고의 히어로 하면 아이언맨이 떠오르는데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오너인 토니 스타크. 그는 물건을 집어주는 로봇부터 배달해주는 로봇, 심지어 아이언맨 슈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을 만들어서 일상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인공지능 집사가 있죠? 바로 자비스입니다. 이걸 그대로 삼성그룹에 적용을 해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삼성의 오너가 제드래곤이 각종 홈 오피스 로봇을 만들어내고 또 그 로봇이 일상을 도와주는데 총괄하는 집사는 빅스비? 이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던 만큼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닌 거라는 걸 분명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만큼 로봇 사업에 진출했다는 건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삼성은 로봇 사업에 진출하면서 뉴 삼성의 핵심으로 삼을 것인지 삼성그룹의 로봇 사업 이야기 짚어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2월 세트 부문과 모바일 사업부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소비자 가전과 스마트폰, IT 사업부를 세트 부분으로 통합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명칭은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TV와 가전, 스마트폰, 통신 장비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소비자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는 점, 이름을 익스피리언스로 바꿨다는 건 엄청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 사업을 정식적으로 팀으로 격상했어요. 기존에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 사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가전 부분 산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 초에 만들고 연말 조직 개편해서 팀으로 승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승격시키면서 아마 이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DX 파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은 내부적인 M&A를 통해서 사업의 구조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삼성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 방향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삼성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로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삼성이 매년 참여하고 있는 CES 행사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 체크하면 우린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019년에 노약자 돌봄 로봇 삼성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제임스와 볼리를 소개했는데요. 볼리는 강아지처럼 사용자를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이에요. 일종의 반려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제임스는 보행 보조 로봇인데 아이언맨 수트처럼 보행을 좀 도와주는 수트를 입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ISO 13482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국내 기업 중에 해당 인증을 최초로 가져가게 되면서 좀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기술 확보적인 부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제트봇도 로봇 솔루션으로 인정을 받은 게 2020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출시했고요. 새로운 삼성봇 케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봇 케어는 일정을 관리해주고 헬스케어나 교육, 화상, 미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삼성이 그동안 로봇 제품을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로봇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선행기술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지난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용화된 상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하지는 않았어요. CES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줬을 뿐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팀으로 격상했다라는 부분은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형성됐다라고 삼성이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었고 로봇 서비스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배달이라든가 배송 로봇 관련된 니즈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확장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데 불을 붙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근데 삼성은 왜 이제서야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인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요, 이미 충분히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들어갑니다. 삼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삼성은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거든요. 퍼스트 무버는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패스트 팔로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오르기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좀 지켜봤다가 안전하게 진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관리기기 시장에서도 LG가 스타일러를 통해서 시장을 만들고 어느 정도 형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성이 이때다 싶어서 들어갔었잖아요. 자, 이것처럼 삼성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가전과 IoT 분야의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업용 로봇 제품군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인사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로봇 사업의 시장성은 과연 어떨까요? 국제로봇연맹에서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3.7%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요, 2019년에 310억 달러에서 2024년 1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망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지난해 2020년 444억 달러였던 로봇 시장이 2025년에는 177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약 52조 300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 209조 5,300억 원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삼성이 로봇에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또 다른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들어서 부쩍 사람 중심의 기술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CES에서의 슬로건도 모두를 위한 나은 일상, 또 가전을 나답게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가전 분야의 나다운 모습들을 침투시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와 같은 맞춤 기능형을 강화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기와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소비자의 이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플립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비스포크 에디션이 나왔고 또 메종 키츠네와 브랜드 콜라보를 통해서 갤럭시 워치 4 출시를 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에게 소구를 했고 MZ세대의 취향과 개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습과 맞닥뜨려진 거죠. 자,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찾은 이미지를 노트북에서 바로 편집하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건강을 분석한 다음 스마트 TV에서 운동 방법을 보는 것과 같은 기기 간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노트북과 데스크톱, 이 기기들을 연결시켜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애플처럼 삼성전자 역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삼성의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삼성 로봇이 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은 완제품 중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 방향성을 제품이 아닌 고객의 경험 중심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인사이동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합쳐서 완성품 부분 이름을 DX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담당 사업부 이름을 무선사업부에서 MX로 바꿨습니다. 고객의 경험과 멀티 디바이스 경험을 의미하는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와 DMDE, 멀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섹터도 신설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을 했죠. AI 전문가인 고봉준 부사장, 음성처리 개발 전문가인 김찬호 부사장, IoT 비즈니스 전문가인 박찬호 부사장, UX 전문가인 홍유진 부사장, 그 외에도 안용일 부사장, 이성림 산무, 정강일 산무 등 사용자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전진 배치됐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건 정말 삼성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인데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삼성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이 로봇 관련된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로봇 관련이 팀으로 격상한 부분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LG 클로이 서브봇을 시작으로 가이드봇, 살균봇 등 서비스 로봇을 출시했어요. 호텔과 병원, 식당과 전시회 등에서 사용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갔는데 거기에도 이 LG전자 클로이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5G 방역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SK텔레콤, 회사 내 우편 배송과 호텔 컨시어지 등의 서비스에서 AI 로봇을 사용하는 KT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 우리 실생활에 조금 더 경쟁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 삼성은 로봇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과연 이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게 될까요? 삼성은 2015년 전자장비 사업에 진출하겠어요 하면서 전장사업팀을 발족했어요. 다음에 2016년도에 자동차 전자장비 기업인 하만을 인수했죠.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삼성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기술력을 막 확보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빠른 M&A를 통해서 빠르고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만 인수뿐만 아니라 2015년에 인수한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는 삼성 결제의 필수 솔루션인 삼성페이를 확보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죠. 자, 다만 하만이 인수하고 나서 4년째 여전히 수익성 제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정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M&A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M&A는 삼성이 투자를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재호 부회장이 지난 2021년 8월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 통신 AI 로봇에 3년간 240조 원의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돈을 집행한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로봇 관련된 사업에 들어간다면, 이미 시장이 만들어졌고 들어간다면 지금 제품 개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M&A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이 어떻게 이 로봇 사업에 진출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경험을 중시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더 얻어보고 싶잖아요. 그 이벤트가 2022년 1월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삼성전자가 6번째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조연설에서 삼성의 미래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6번의 키노트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산업 철학이라든가 비전을 공유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 해에 삼성이 출시했던 제품들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던 만큼 이번에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짚어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힌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를 내뱉으면서 정말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일시적으로 좀 관심을 받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삼성이 어떤 부분에서 현실화 시켜나가는지 추적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방향과 미래를 예측해보고 예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